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불혹을 넘긴 딸 둘 키우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사시는 분들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전까지는 그저 내 친정 식구들, 내 지인들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면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마 실감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결혼 후에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친정 식구 못지않은 든든한 가족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갖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내 식구 성격이 모난 것도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도 섣불리 대응할 수 없어 힘든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보시는 시어머니가 훨씬 많아지셔서 고부간에 서로 예의와 선 지켜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운이 따르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남편 만나서 이 집안에 시집 온 이후 저도 시댁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 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하고는 항상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남편 타고난 성격이 묻어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 잘 챙기고요. 애정 표현은 조금 서툴지 몰라도 늘 행동으로 저를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엉덩이 무겁게 소파에만 들러붙어서 마누라가 엉덩이 한번 붙일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살림하고 고생하는 거 나 몰라라 하는 남편들과는 다르게 티는 내지 않아도 늘 묵묵히 저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움직이고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당연히 받는 사람 역시 나 위해주는 사람 더 잘 대해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 사람의 우직한 모습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혼 후에도 또 변함없이 저 귀한 줄 알고 대접해주는 남편 덕에 저 역시 남편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본가 식구들인 시댁 식구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당연히 저도 저 사람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 3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예전에야 이렇게 자식 많이 낳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는 해도 제 나이 비슷한 주변 여자들만 보더라도 시댁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요새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편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남편이 5남매 중 장남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대놓고 말은 못했어도 속으로 놀라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형제 많은 집 장남이라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으셨어요. 사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한 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요새 장남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형제들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집 장남으로서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딸려 있는데 그 고생 당신들 귀한 딸내미까지 등에 지게 될까 걱정스러워 하셨던 거죠. 그런 저희 친정 부모님의 걱정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양가에서 개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견례 때부터 장남부부 결혼을 지원할 생각이 없음을 못 박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돈 들으시는데 이런 이야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우리 성태 얘 아니라도 아직 가르쳐서 출가시켜야 할 자식이 넷이나 더 남아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질 않아서요. 서로 사정 어지간히 안다고는 해도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 듣는 앞에서 대놓고 당신 장남 결혼하는데 보태줄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남편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사정 뻔하니 대단하게 지원받지 못할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희 친정 부모님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편 입장이 뭐가 돼요? 그걸 듣고 계신 저희 부모님은 또 어떻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장남이라고 결혼 전에도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월급 봉투째로 자기 어머니 가져다 드리곤 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치고는 장남에 대한 대접이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는 원만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가족에게 약한 사람이었고 모친이 자신을 서운하게 대접한다고 해서 쉽게 부모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생들에게는 없는 집안에서 누리고 자라지 못한 것,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요. 나름대로 형제들 사이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저야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이니 비록 시댁에서 뭐 받은 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 계산적으로 따져가며 행동하지 않고 그저 귀한 사람 내게 보내주셨으니 다소 서운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역시 잘 봉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밑에 남자 형제들인 도련님들은 남편과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기도 했고 또 자리 잡는 데 꽤 시간이 걸린 편이었기 때문에 저 시집오고 근 10년간 며느리라고는 이 집안에 저 하나뿐이었어요. 당연히 설날 추석 명절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 생신 그 많은 시동생 시누이들 크고 작은 일들까지 시댁 행사로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 행사 저 혼자 도맡아 하면서 저 시어머니께 지나가는 말로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 번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며느리한테서 뭐 좀 더 얻어낼 것 없나 날이 갈수록 바라는 것만 많아졌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 행사에 하나 있는 며느리라고 노동력 갈아가며 혼자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기셨고 혼자서 그 많은 일 다 하면서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 벌리는 건 결국 저희 부부한테였어요. 뭐 사이 좋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시댁 식구들이었다면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겠지만 매번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손 뻗는 일이 반복되자 저도 속으로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모친이 며느리 당연하다는 듯 하대하고 부려먹는 걸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건 오히려 제 남편이었어요. 이런 거 혼자 들지 말라니까. 허리 다쳐. 이런 거 있으면 날 시키라고 그랬잖아. 원래 저희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살림 나누어가며 서로 도와가며 하는 사람인데 자기 본가에만 가면 당연하다는 듯 아내 부려먹는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이 매번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야 저한테 미안했겠죠. 가뜩이나 저희 결혼할 때도 대놓고 자기 모친은 아들 결혼하는데 못 도와준다며 망신을 줬는데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 결혼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고 있는 지금까지 당신들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항상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 죄스러워하는 사람인데 막상 해준 것도 없는 당신 모친이 며느리를 이렇게 당연히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력 취급하니 그 사람도 참 입장이 민망했겠죠. 시어머니야 손가락만 까딱까딱 흔들면서 며느리 부려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으니 그런 모친 보며 자기가 더 민망해하고 그런 만큼 저 조금이라도 덜 고생시켜보겠다며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함께 일 거들곤 했습니다. 너는 집에만 오면 어미 옆에 딱 붙어서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대단한 거 시킨 줄 알겠어. 얘, 너 집에서도 네 남편 이렇게 부려먹니?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요. 형수님, 올케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집구석에 들어박혀서도 나와보지도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럼 이 많은 걸 이 사람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결혼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 맺힌 게 상당했습니다. 자기 모친도 모친이지만 동생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저라고 그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뭐 그렇게 정이 가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켜놓고 미안한 줄도 모르는 못된 시모한테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제가 누굴 보고 참고 살겠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 저 사람이 저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니 그거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기대어 산 거죠. 비록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나한테 고맙고 미안한 것 알아주니 제겐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제게도 드디어 결혼 10년 만에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바로 밑에 남자 형제인 큰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동서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아니나 다를까 시댁 호출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데 대접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지난 10여 년간 이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지겹게 들어왔던 소리였어요. 그게 일가 친척 지인이 아니라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될 둘째 며느리라는 점이 달랐지만요. 가서 음식하느라고 또 생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손아래 동서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집안 유일한 며느리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도련님이 저희 남편보다 5살이 어리다고는 하지만 벌써 결혼 정년기를 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적지 않게 자식들 결혼 닥달을 해댔는데 드디어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거죠. 며느리는 어머니가 맞으시면서 또 고생은 당신 혼자 다 하네. 당신이랑 같이 하잖아. 그리고 나도 동서 들어온다니까 좋아.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할 얘기도 많지 않겠어? 그래. 당신 나름대로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 둘이서 잘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댁 식구들 욕도 하고 그래.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제 옆에서 남편이 볼멘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저 사람이 저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아니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동서 느낌은 뭐랄까. 좋게 말하면 당당해 보이고 솔직히 느낀 바를 말하자면 기가 상당히 세 보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하기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아직은 어려울 입장인데도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도 서슴없어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 시집 올 때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긴장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막상 시집 와서 겪어본 시댁 식구들 면면을 살펴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쉬운 자리 아닌 건 사실이죠. 시부모님 먼저 만나 뵙기는 했어도 아직 몇 번 보지 않은 사이인데 주눅 드는 것 하나 없이 당당한 태도에 놀랍기도 그리고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저런 태도였다면 지금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둘째 며느리감 대하는 시어머니 태도는 저를 대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둘째 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옷차림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참 세련된 것이 이래서 사람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선 될 일이 아닌 거야. 분주하게 음식 나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에
그만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밖에 나가서 돈 안 벌어오고 살림하고 있는 전업주부인 큰 며느리, 바로 저를 가리켜서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듣는데 그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남편도 저 도와서 같이 음식 내오다 그 소리를 듣고 금방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평소에야 아들 며느리 당연하게 자기 뜻대로 휘두를 수 있는 취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제 새 식구 맞이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다 그 새 식구 맞이하겠다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해놓고 큰 며느리를 전날부터 쥐잡듯이 잡아 부려먹어 놓고서는 저게 할 소리예요? 마음만 같아서는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냐고 확 면박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볼 거 없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시댁 식구들이 서로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꼴까지 보여줄 수는 없어 그만 참은 거죠. 큰 도련님 통해 들어보니 동서는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 다녔어요. 대단하게 현모양처의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요새 어지간하면 여자들 결혼해도 자기 직장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사람 사는데 돈 들어가는 거 당연한 일이고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도 더 커지게 되니 다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까지 직장에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아직 아이들 생기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이랑 회사 다니면서 각자 열심히 벌어 모았는데 그것도 딸아이 둘 낳고 나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새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이며 예전보다 잘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한창 어려 손 갈 일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돌보미 분들께 맡기기만 하기엔 그것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은 일이거든요. 결국 저 역시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제가 직접 아이들 돌보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가 된 거죠. 일하시다 아이 낳고 저처럼 전업주부 되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이 워낙 힘드니까 일 그만두고 쉬고 싶어서 그러셨던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 경우는 그러했어요. 저 스스로도 아직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 전업주부 되었다고 더 자기 편할 대로 시댁에 저 불러올리시며 제게 일 시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노는데 이럴 때라도 거들어야지. 집에서 놀긴 누가 놉니까? 애 둘 키우는 게 어디 장난이에요? 어쩌다 애들 케어한다고 시어머니 옷줄에 부릉하면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느니 어쩌느니 하도 난리를 쳐서 지금껏 이 집안일에 내가 해온 게 얼마인데 동서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저도 저지만 새 식구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예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기 대접할 음식 해다 나른다고 구슬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큰 며느리 대하는 태도 보면서 아, 이 집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저도 아직은 참 어설펐던 게 그 시어머니 열받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순간 새 식구가 될 동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며시 동서 눈치를 보았는데 그러다 동서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결혼 전에 이 집구석에서 도망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걱정했던 제 기호와는 달리 동서 눈빛이 묘했어요. 예쁜 옷 차려입고 시댁에 첫인사 와서 음식 대접받으며 앉아있는 동서 콧대가
바짝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했죠. 아, 내가 지금 저 여자한테 아주 단단히 얕보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눈과 딱 마주친 동서 눈빛은 한마디로 곧 손이 동서가 될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긴 하고 있는 꼴부터가 비교가 되었겠죠. 자기는 일하는 며느리라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접받고 있는데 거기서 바쁘게 일하며 앞치마 두르고 종종거리고 있는 손이 형님이라니. 아마 거기서부터 동서는 어느 정도 계산을 끝마쳤을 겁니다. 손이 동서인 저를 만만하게 대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장의 시어머니라는 사람부터가 큰며느리 전업주부라며 부엌대기 노릇시키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귀한 대접 받고 있는 걸로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속으로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숨길 생각조차 못하는 동서 모습을 보니 아직 겪어보지 않아 모르긴 몰라도 저 여자 성깔도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 손이 동서를 바라보는데 그런 눈빛이라니. 새 식구 맞이하겠다고 남편이랑 둘이서 고생하며 차려놓은 밥상 그만 싹 빼앗아다 개수대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기분이 상해서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속상한 마음을 사귀고 있는 제 곁에 남편이 앉았습니다. 새 사람 들어오는 데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다 하고 이 음식 누가 다 차려줬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남편 역시 씩씩대며 제 모친 타박을 했지만 그날만큼은 제 편 들어주는 남편 말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그저 기우이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서 결혼 이후로도 며느리랍시고 시댁일 때문에 고생하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기분 상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자식 아닌 며느리들은 당연히 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눈앞에서 직접 똑똑히 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요새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아이고, 돈 버는 사람이 그럼 바쁘지. 느낌 모르죠.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자꾸나. 새벽같이 불려나와서 땀 뻘뻘 흘리며 상다리 위에 혼자 차려낸 저한테는 앉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아주 귀빈 대접이라도 한다는 듯 뒤늦게 얄밉게 나타난 동서 식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그렇게 바쁜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혼한 이래 단 한 번을 제 시간에 와서 저 거둔 적이 없었던 동서였어요. 그 야근은 하필이면 꼭 시댁 행사 있을 때만 그렇게 생기는 건지 솔직히 그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라고 뭐 회사 생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일 빼는 것쯤이야 직장인으로서 쉽지 않겠지만 그 여러 날 중에 단 한 번도 집안일 있다며 일찍 나오지 못할 정도로 요새 사회가 융통성 없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늦게 온 티가 너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 알아챘는지 아니면 알아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둘째 며느리만을 싸고 돌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생스러워. 집에서 들어앉아서 노는 첫째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 서운해요. 제 눈치 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아양 떨어내는 동서 꼴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 잘난 일한다는 며느리 앞에서는 세상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동서가 일한다고 벌이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집에서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지출이 나가면 나갔지 둘째 내서 뭔가를 더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아이들 낳기 전까지는 회사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저 신혼 때는 사회생활보다 결혼한 여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를 해대며 회사 야근이 있든 말든 시댁 행사 참여할 것을 종용하던 시어머니였어요. 사람 대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시어머니 원래 생겨먹은 게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일을 옆에서 저 살살 긁어대며 서로 죽이 맞아서 짝짝꿍 해대고 있는 시어머니와 동서 꼴을 보고 있자니 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행사 때마다 혼자 고생하는 건 여전하고 거기에 보태어 속 뒤집어질 일은 배로 생기게 만드는 동서이니 예전보다 더 참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서, 오늘도 일이 늦었니? 엄마, 그렇게 됐네요.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온 세상 대단한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동서 꼴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안 해봤나요? 직급도 이제 대리던데 무슨 대리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맡긴다고. 자기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는 동서 머릿속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만만한 취급당하는 손이 동서이니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때우면 자기가 해야 할 며느리 도리까지 저한테 다 떠넘길 수 있으리라 계산 끝마쳤겠죠. 하지만 저도 나이 적지 않게 먹었고 그 나이 그저 헛먹은 것은 아니니 몇 살이나 차이 나는 동서 야트막은 사고방식으로 머리 돌리는 꼴은 너무나 쉽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냥 저건 타고난 성질머리 자체가 못돼 먹어서 저런 거였어요. 시어미가 일하는 며느리와 전업주부라고 부려먹어도 되는 며느리 대놓고 차별하니 자기까지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저 나이에 벌써부터 싸가지가 밥 말아먹은 동서 꼴을 보고 그저 속으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형님네는 외벌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애들이 둘이나 되는데 애들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형님 지금이라도 부업 같은 거 시작해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새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교육비?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럼 동서 신혼집에 들어간 돈 좀 일찍 받을 수 있는지 도련님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네? 어머님이 부르시네? 제 속 좀 긁어보겠다고 일하는 여자 유세는 있는 대로 부리며 집에서 노는 여자 앞에서 좀 깐족거려 보려다가 쪽도 못 쓰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동서였습니다. 그러게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사람은 왜 건드려요? 동서 일한다고 해서 둘째네 형편이 저희보다 대단하게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큰아들 결혼시킬 때 먹고 죽어도 없던 돈이 둘째 결혼시킬 때라고 나왔겠어요? 가뜩이나 도련님 취업도 늦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 판에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결국에는 또 제 형한테 손을 빌렸습니다. 결혼 전이었으면 남편도 자기 동생, 자기 식구 일이니 무리를 해서라도 흔쾌히 동생 결혼에 보태주었겠지만 저랑 결혼한 10년 동안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남편도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물론 가장 큰 원흉은 시어머니였으나 뭐 시누이들, 시동생들이라고 딱히 저한테 잘한 거 없습니다. 자기 아쉬우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서울설기는 도련님이었지만 그걸 보면서도 예전처럼 쉽게 도와주려 하지 않는 태도에 아마 도련님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도련님한테 차용증까지 써서 공증까지 받은 후에야 신혼집에 들어갈 전세금 일부 보태준 남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용증 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자기 식구들한테 실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감히 제 앞에 와서 돈 버는 여자 유세를 떨어요?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 신혼집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형님네 손 뻗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지 그랬어요? 보면 꼭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더 유세 부리는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자기만 하나요? 당장 자기도 아이 생기고 나면 자리 보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집구석에 시집온 며느리 입장으로서 서로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도 서로 갈라치기 하고 저 잘났다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으니 하긴 저 못된 성정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나 있을지 그것조차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도 쌓일 만큼 쌓였고 이제 결혼하고 10년 차 정도 되다 보니 솔직히 시댁 식구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부터가 자기 식구들한테 학을 떼고 정을 뗀 지 오래였으니 저한테야 우리 애들 아빠가 중요하지 애초부터 시댁 식구들 좋아서 한 희생은 아니었으니까요. 곧 돌아오는 동서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명절에서만큼은 동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저지만 남편이 괘씸해 한 것이 더 컸어요. 누구 마누라는 귀하게 모셔놔 놓고 밥상 갖다 바치고 누구 마누라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시켜? 당신도 참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버릇 단단히 고쳐줘.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 말고. 저도 저지만 사실 남편도 분란 일으키는 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게 자기 가족인데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어 저도 더는 참지 않기로 한 거죠. 그렇게 동서가 시댁 시집 오고 처음으로 맞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차례상은 아침에 차리니까 보통은 그 전날에 음식을 해놓거나 당일 새벽같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히 시모는 그 전날부터 저를 부르려 들었으나 둘째 아이 열이 난다는 핑계를 대고 그날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애가 아프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서 아픈 손녀 내팽개치고 와서 당신 부엌대기 노릇하라고 윽박지르기라도 할 겁니까? 딱 그 말만 해놓고는 시어머니한테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까지 챙겨 먹고 나서야 길을 나섰어요. 이미 전화통은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어쩌느니 했지만 뭐 저만 손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들 조상한테 차례상 갖다 바치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시댁에 입성했습니다. 일찍 오라니까 왜 이제서야 와?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시댁 들어서자마자 성화를 부리는 시어머니한테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웬일로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동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댁에 일 있다고 했을 때 동서가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큰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 것이 뭐 어쩌라고 싶었습니다. 동서, 거기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 네? 아니 얘는 왜 늦게 와서 둘째를 잡아? 아니 그렇잖아요. 이 집안에 며느리가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사정이 있으면 동서가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태 그랬는데 동서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얘는 일하는 앤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 저도 이 집안에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일하는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해봐야 할 줄 아는 거라면서 어머니가 저 다 시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얘가?
아주 작정을 하고 바른 소리를 늘어놓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단박에 저를 주방으로 끌고 가려고 손목을 낚아채려는 앞에 남편이 떡 막아섰어요. 저보고 할 말 다 하라는 뜻이었겠죠. 뭐 동서도 시집오고 차례 지내는 건 처음이니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고 설마 내가 동서한테만 시키겠어? 옆에서 거들면서 재료 준비라도 좀 하고 그래. 뭐 대단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항상 무시하는 쪽은 자기였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천치 취급을 받으니 동서가 발끈하더라고요. 참나. 고작 이 정도 말 몇 마디로 발끈할 정도로 잘 참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누굴 굴구려고 들어요? 제가 대놓고 동서 타박을 하며 같이 차례상 차리자는 말에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쳤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하느라 바쁘네 이럴 때라도 쉬는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차례상 하나 차리는 걸로 생색을 내? 지금 누구를 부려먹으려고 들어? 일을 할 거면 집에서 노는 너나 할 것이지. 돈 버느라 힘든 애한테 재료 손질을 하라니 말하니 네가 뭔데 일을 시켜? 어머니, 말씀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지금껏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 신혼 때 야근 때문에 도저히 못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돈 몇 푼 버는 거 유세 떤다고, 시어미 알길 아주 우습게 한다고 집안에 며느리 한번 잘 들어왔다면서 저를 얼마나 타박하셨어요? 제가 뭐 동서 보고 혼자 다 하라고 했어요? 기껏 얼마 되지도 않는 재료 손질 좀 시키는 것까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러게 동서 손에 물 묻히는 거 안타까우시면 그냥 어머니가 하시지 그래요? 뭐야? 이 포르장머리 없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 말 숨기지 않고 와다다 쏟아놓는 저를 보고 눈이 돌아버린 시어머니가 저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기세로 득달같이 다가서자 그 사이를 남편이 정승처럼 떡하니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대 치기라도 하시려고? 이게 너 지금 네 처 하는 걸 못 봤어? 봤죠? 아주 똑똑히 봤죠?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사람 대접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으면 이런 소리를 다 하겠어요? 저 사람 하는 소리 듣고도 어머니 느끼는 바가 없어요? 이게 지 마누라한테 미쳐서는 어디 감히 어미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감히? 지금 어디다 대고? 감이라고?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집구석 인간들 좋아서 참아준 줄 알아? 댁들 볼 거 뭐가 있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자기 집구석 일인데도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죄다 떠넘기고 내 재산 뜯어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거가 뭐가 있다고? 이 사람한테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라니 말라니 그따위 소리를 해? 이 사람 당신네들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 사람 아니야? 결국 남편도 참아왔던 나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보다 저 사람이 벼른 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저지만 제 남편을 당신들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당연히 뜯어먹어도 될 사람 취급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저야 저 사람들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생채기가 되었을지 그걸 아니까 저도 저 인간들 건방 떠는 꼴을 참아주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말입니다. 남편 아니었으면 제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 그저 제 남편 하나 보고 산 저였습니다. 그런 제 편을 단단히 드는 남편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내 마누라 고생시키고 부려먹은 거 당연한 줄 알면서 뭐? 일하는 여자한테 감히 일을 시켜?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봐? 당신 같은 사람도 부모라고 이딴 것도 가족이라고! 이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당신네 같은 뻔뻔하고 수준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상정도 할 일 없었던 사람이야.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설치고 있어.
아니, 처음에는 자기 화난 것만 생각하고 제게 득달같이 달려들던 시어미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큰 소리를 버럭 치며 사자워 내뱉는 남편 기세에 그만 쪼그라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일이 잘못됐다 싶었겠죠. 그동안 불만 표시는 했으나 이 정도까지 장남이 반기를 들고 나선 적은 없었으니 더 그랬겠죠. 그런 만큼 한번 마음먹은 만큼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봐요, 재수씨.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동안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배려를 해줬으면 인간이면 미안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 사람 우습게 보고 감히 손아래 동서가 손이 형님을 깔보고 우습게 봐? 아주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내가 당장 주영이 그놈한테 전세금 빌려준 것부터 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그럼 내가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군 년놈들 집까지 해주게 생겼어? 이 염치도 없는 것들이. 아니, 얘, 너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끄러워! 집안꼴 이따위로 개꼴 만든 거 다 당신 때문이야. 아주 자식들 편가르기까지 하게 만들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까? 나 더는 이 집구석에서 이 꼴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앞으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잘난 며느리랑 다른 새끼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시든지. 아이고 첫째야. 저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저희 남편한테 된통당한 시어미와 동서가 낯빛이 허옇게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제 손잡고 시댁을 박차고 나선 남편이었습니다. 아, 속 시원해. 속이 더 후련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그깟 핏줄이 뭐라고. 남보다도 못한 인간들 때문에 내 마누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됐어. 그만해. 괜찮아. 저 사람들이 다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내 편인데. 나와서까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는 남편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쌓인 채증이 쑥 내려갈 정도로 시원해진 저였습니다. 까짓거 저런 인간들 상관할 게 뭐가 있냐 싶었어요. 내 남편이 내 편이라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저였습니다. 그러고 한 며칠간 전화통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한테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만만한 큰 며느리 한번 잡아서 이 사달을 해결해보려는 시어머니의 얄팍한 수작이었죠. 너 도대체 큰애 뒤에서 뭘 어떻게 들쑤셔 놨길래 그 순한 애가 이 난리를 쳐? 너 정말 너 때문에 가족들 의절하는 꼴을 봐야겠어?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제가 돈 토해내라고 했어요? 할 말 있으면 아드님한테 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너 때문에 아들놈한테 이런 망신을 당하고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더 듣지도 않고 끊었습니다. 아직 덜 아쉬워 보이니 좀 더 고생을 해봐야겠다 싶었죠. 이 인간들이 이리 난리를 친 이유는 있었어요. 그동안 장남이랍시고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시댁 인간들 도와줬던 것 다 자료로 남겨놓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예감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그렇게 온전히 사료로 남은 것들 바탕으로 그동안 시댁에 해준 것들 싹 다 내용 증명 보낸 덕에 저 난리가 난 거였어요. 평생 뜯어먹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송사까지 걸어가며 강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겠죠. 그동안 받아먹은 게 얼마인데 사람을 이렇게 대해놓고 아무 탈이 안 날 줄 알았다니. 그럼 벌을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소장은 동선의 집에도 날아갔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나 깔보던 못돼 먹은 여자 집이 날아가든 말든 제가 알 게 뭐예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뒤늦게 도련님의 동서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울고불고 별 난리를 다 쳤으나 제 앞까지는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돈 문제 안 나왔으면 끝까지 내 마누라 우습게 봤을 인간들이 어디서 우는 척을 하고 있어?
너 빨리 돈 안 보내면 그 집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 테니까 싹수 없는 네 마누라 뻔뻔하게 여기 2번 다시 낯짝 쳐들고 오지 못하게 해. 알았어? 아주버님, 제발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형님 듣고 계시죠? 제가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 정말 깍듯이 모실 테니까. 시끄러워! 당장 안 꺼져! 진심도 없는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었으니 굳이 그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사달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비난하던 시어미도 결국 뱃기를 들었습니다. 어미야, 네가 나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았지. 내가 큰 며느리라고 너를 많이 의지한다고 그랬던 건데 서운한 거 있었으면 다 풀고. 늙은이가 뭘 알겠니? 네가 성태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 형편이야 너도 뻔히 알잖니. 그 큰 돈을 그 단시간 안에 어떻게 마련하라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니? 네가 좀 말려다오. 그 큰 돈 다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빼가서 쓰신 돈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적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갚을 때 되니까 큰 돈이 되네요? 어머니, 그 큰 돈 집안에 갖다 바친다고 아드님께서 하셨을 고생에 대해서는 뭐 좀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어머니도 참 여전하시네요.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게 될 줄은 모르셨죠? 그런데 어떡해요? 제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가, 그러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놀고 먹기나 하는 나 같은 우스운 며느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 문제야 저는 모르겠고 남편이랑 얘기하세요. 아, 돈 버는 며느리도 있으시잖아요. 그 잘난 동서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시든가요. 아가, 제발. 아쉬울 때만 사람 대하는 태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인간들. 그걸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번 마음먹기가 힘들어 그렇지 마음먹은 일은 제대로 해내는 남편은 결국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그동안 시댁에 아깝게 줄줄 샜던 돈 다 받아먹었습니다. 물론 10년 세월 고생한 제 노동력은 빼주었으니 그것만 해도 그것들은 저희한테 고마워해야 하지만 그 막대먹은 성질머리에 뭐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고요. 참 재미난 것은 그렇게 살림에 구멍나고 난리가 난 후로 시댁과 동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짝짝꿍 잘 맞아서 사람 우습게 여기며 잘 지내더니 참 웃기죠? 시어미가 둘째네 편들다가 이 사달이 났으니 네가 해결 좀 해달라고 했다가 동서한테 아주 단박에 거절을 당했다네요. 뭐 자기들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더 그랬겠지만 일하는 며느리 추켜 세워주며 그렇게 싸고 돌았는데 매몰차게 단번에 외면을 당했으니 다음이야 예상이 같습니다. 그 더러운 성질머리에 서로 니 탓이니 해가며 개싸움을 했겠죠. 그쪽도 인연이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어미란 여자가 뭘 믿고 동서한테 미래를 걸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다 뿐이지 자기들 신혼집 해결할 능력도 안 돼요.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 것들인데 설마 평생 돈 번다고 자기 노후라도 책임져 줄 줄 알았나 본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큰 며느리 우습게 취급하면서까지 싸고 돌던 둘째한테까지 팽당하고 다른 자식들이야 다들 별 볼 일 없으니 그렇게 없는 형편에 능력 없는 나머지 자식들한테 지긋지긋하게 뜯어먹히면서 그렇게 볼품없고 처량하게 살겠죠. 뭐 안타깝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 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 깔보고 바라는 것만 많은 인간들 안 보고 살아도 저희 식구 아껴주시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서로를 위해 주는 게 가족이니 애초에 저들이 가족인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